최근 광주 도심의 한 10층 상업 건물 창문이 정체불명의 출처에서 날아온 강철 구슬에 의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12월 13일 오후 3시경 광주 서부경찰서에 해당 건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물은 광주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상업 건물로 2층부터 10층까지 여러 층의 창문이 파손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강철 구슬이 발견되었고 산산조각난 유리가 사방에 흩어져 있어 건물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당시 사람들이 창문 근처에 있었다면 깨진 유리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광주경찰은 이번 공격의 범인을 파악하고 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얻기 위해 사건 발생 지역의 CCTV 영상을 분석 중입니다. 또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사건의 원인을 계속 조사하면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근 주민들에게 큰 안전 우려를 남겼으며 주민들은 당국이 신속히 범인을 밝혀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정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 계층을 착취하는 조직적인 네트워크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한 당국이 증거를 확보하고 공범들을 모두 체포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채업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불법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협박적인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 중 한 명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그룹과 9월에 발생한 30대 한부모 여성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 간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히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대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정당한 금융기관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씨와 함께 불법 활동에 가담한 공범으로 지목된 B씨를 포함한 8명이 추가로 조사받기 위해 구금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로서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겪다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종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신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점점 만연해지는 불법 사채업 문제에 대해 당국의 책임을 묻는 대중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의 메시지와 전화는 단순한 빚 독촉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을 담고 있어 피해자를 극도의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사망으로 인해 어린 딸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범들은 A씨의 불법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계좌와 휴대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사채업에 연루된 30대 남성이 한부모 가정을 협박하며 살해 위협을 가한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에 나서게 되었고 결국 일하는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사채업의 잔혹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연이율 1,00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제때 빚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 그룹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아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대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4마리의 멧돼지가 주택단지와 학교 주변을 지나며 혼란을 일으켰다. 사건은 오전 7시 56분경 발생했으며 출근길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던 많은 사람들은 멧돼지들이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멧돼지에 관한 정보는 빠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가족과 어린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확인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천안시는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촉구하는 긴급 공지를 발송하고 멧돼지의 존재에 대해 경고했다. 오전 8시경 한 마리의 멧돼지가 도로로 뛰어들었고 지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다행히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부상이 보고되지 않았다. 나머지 3마리의 멧돼지는 철도 선로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으며 그중 한 마리는 오전 9시 50분경 출동한 경찰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다. 현재 나머지 2마리의 멧돼지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다. 천안시와 관계 당국은 2마리의 멧돼지를 찾기 위한 수색을 중단하고 추가 보고를 기다린 후 다음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2마리의 실종된 멧돼지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야생동물관리협회는 또한 사망한 2마리의 멧돼지를 수거하여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한 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이후 지역 주민들은 2마리의 멧돼지가 여전히 도망쳐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나누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더 나은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오늘 자정 무렵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한 빌라 2층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급속도로 번지며 조용한 밤을 공포로 물들였고 검은 연기와 경보 사이렌 소리로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빌라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으며 가족과 지역 사회에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 9명이 긴급 대피하며 불길의 확산을 막아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짙은 연기가 빠르게 피어올라 몇 분 만에 공간을 뒤덮으며 한밤중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화재는 근처에서 홀로 거주하던 한 노인의 집에서 자동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며 발견되어 당국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신고를 접수한 후 몇 분 만에 도착해 화재 진압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15분 만에 통제되고 완전히 진압되어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당국은 현재 빌라 내 전기 합선이나 장비 오작동 가능성을 포함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홀로 거주하는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화재 경보 시스템 점검, 전기 기기 검사, 비상 상황에서의 대피 계획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59세 남성이 채무를 갚지 못한 끝에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59세의 A씨는 11일 오전 고흥군 지역에서 53세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시신을 고흥군의 한 교회 주차장으로 옮겨 차량에 두고 신속히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A씨가 피해자에게 빌린 수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빚어진 갈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랜 친분 관계가 있었음에도 A씨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빌렸으며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빚이 쌓이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의 동료의 신고를 받고 12일 오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교회 주변의 CCTV를 분석하던 중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할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13일 새벽 3시경 경찰은 A씨를 보성군 벌교읍의 한 호텔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은 즉각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하루 만에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A씨는 살인을 인정했지만 견디기 힘든 경제적 압박이 범행의 동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와 오랜 지인 관계로 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신뢰를 저버리고 빚을 갚지 않은데 더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도피하려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범죄가 드문 평화로운 지역인 고흥군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피해자에게 닥친 비극에 대해 분노와 슬픔을 표하며 그녀를 위한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와 B씨의 만남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세부 사항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임을 고려할 때 A씨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위한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3지방법원은 신순영 재판장이 주재한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씨는 동료들을 위협하고 고문한 혐의를 받았다. 23세 남성이 군 동료들에게 권력 남용과 잔인한 행동을 한 혐의로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대의 동료들과 장교들도 이러한 행동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는 군이라는 엄격한 규율 환경에서 권력 남용을 반영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에서 A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다. 혐의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팀에 새로 전입한 비상병 21세를 접근하여 전원선을 당기며 전기 충격을 흉내내도록 위협했다.
A씨는 근무 후 남은 전선으로 전기 충격이라고 외치며 B씨가 떨면서 전기 충격을 받은 척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A씨는 매일 밤 B 상병과 C 상병 19세를 괴롭히며 더러운 이야기나 웃긴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아침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A씨는 B씨에게 남은 냉동치킨을 먹으라고 강요하며 B씨가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B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 봉지의 치킨을 모두 먹도록 요구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과 12월 사이 A씨가 군에서 팀장으로 복무 중이던 경기도 용인시의 육군 보병사단에서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심리적 지원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잘못에 대한 자아 성찰과 반성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그의 행동의 심각성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었다. 법원은 A씨가 군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를 이용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A씨의 행동은 신체적인 고통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군 환경에서 고통과 트라우마를 일으켰다.